나는 시장에서 태어나 시장에서 살았다. 비린내와 사람 냄새, 땀 냄새가 뒤섞인 곳이 내 세상이었다. 어릴 땐 그 냄새가 싫었다.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다. 야, 너네 집은 맨날 파 냄새나. 그 말이 어린 마음에 상처로 남았다. 그래도 어머니는 항상 웃으셨다. 이 냄새 덕분에 우리가 밥 먹는 거야. 그 말을 이해하는데 20년이 걸렸다. 그리고 복수를 결심하는 데는 단 5초면 충분했다. 20살 나는 어머니의 장사를 물려받았다. 장사라는 건 매일이 싸움이었다. 손님과 흥정하고 중간상인에게 속고 비 오는 날 천막을 붙잡고 버텼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했다. 그래도 시장 사람들은 정이 있잖아. 맞는 말이었다. 내 손에 묻은 흙은 부끄럽지 않았다. 그게 내 인생의 무게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열렸다. 나는 망설이다가 나갔다. 야, 오랜만이다.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고개를 돌리자 그가 있었다. 박철민. 그는 늘 공부 잘하던 아이였다. 이제는 은행원이 되어 있었다. 야, 아직도 시장에서 일하냐? 그는 웃으며 물었다. 응. 시장에서 일하지.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야, 대단하다. 난 그런 데서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은데. 그의 코끝이 찡그려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비웃음이 귓가에 남았다. 시장 냄새는 언제 뺄 거냐.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이불 속에서 이를 악물었다. 그래, 너한텐 냄새지만 나한텐 생존이야.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달라졌다. 나는 단순히 장사꾼이 아니었다. 나는 싸우는 사람이었다. 시장 바닥에서 다시 태어난 인간이었다. 새벽 3시 시장에 도착했다. 추운 겨울 입김이 하얗게 흩날렸다. 오늘은 파값이 싸네. 나는 빠르게 손을 놀렸다. 좋은 물건을 고르고 썩은 건 버렸다. 남들보다 먼저 움직였다. 손끝에 감각이 생겼다. 눈으로만 봐도 좋은 물건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때부터 내 장사는 달라졌다.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다. 여기 물건 신선하네. 그 말이 내 보상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한 달의 열흘은 손해였다. 비가 오면 손님이 끊겼고 여름엔 더위에 지쳤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만들고 싶었다.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을. 그때마다 철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코끝, 그의 웃음, 그의 말투. 그게 내 불씨였다. 분노가 나를 움직였다. 시간이 흘러 나는 점포를 늘렸다. 작은 리어카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제 가게 3칸이었다. 시장 사람들도 나를 다르게 봤다. 요즘 장사 잘 된다며? 그럭저럭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론 불탔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진짜야. 어느 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야, 오랜만이다. 고개를 드니 철민이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양복을 입고 있었다. 와, 진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의 말투는 여전했다. 너도 여전하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가 웃었다. 그래도 너 성실한 건 인정한다. 냄새만 좀 빼면 완벽하겠네. 그 말에 내 손이 멈췄다. 칼끝이 파 위에서 흔들렸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냄새는 안 빠져. 그게 내 인생이니까. 그는 피식 웃었다. 역시 시장 사람은 다르다. 그가 돌아선 뒤 내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분노가 다시 피어올랐다. 그래. 냄새가 나서 싫다고? 그럼 이 냄새로 내 코를 찢어주마. 나는 그렇게 다짐했다.
그날부터 나는 더 미쳤다. SNS를 배우고 사진을 찍고 광고 문구를 만들었다. 오늘도 신선하게, 오늘도 진심으로. 그게 내 가게의 슬로건이었다. 젊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시장인데 인스타 감성 나요. 나는 웃었다. 감성도 팔고 채소도 팔지. 그날 밤 철민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냄새만 빼면 완벽하겠네. 나는 거울을 보며 말했다. 그래, 그 냄새로 완벽해질 거야. 3년이 흘렀다. 나는 시장에서 가장 장사 잘 되는 사람이 됐다.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었다. 시장 상인회장이 내게 인사를 했다. 젊은 사람이 대단하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야. 그날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은행 박철민 지점장 비리 의혹. 커피를 마시던 내 손이 멈췄다.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기사엔 횡령, 투자 사기, 조사 착수라는 단어가 보였다. 나는 피식 웃었다. 세상은 돌고 도는구나. 커피 맛이 유난히 달았다. 며칠 뒤 내 휴대폰이 울렸다. 야, 나 철민이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다. 힘이 없고 떨렸다. 요즘 투자 좀 하지 않냐? 아니, 나 그런 거 몰라. 나 아는 자리 있는데 확실한 정보야. 5천만 원만 맡겨봐. 그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천천히 웃었다. 그때 냄새난다고 하던 놈이 이제 돈 냄새를 맡으러 오네? 그는 침묵했다. 나는 덧붙였다. 그 냄새 썩었어. 난 그런데 투자 안 해.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하다. 그땐 몰랐어. 그 한마디의 순간 내 안의 불이 더 세게 타올랐다. 이제야 미안하다고?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내 순서네. 그날 밤 나는 시장을 한 바퀴 돌았다. 가게 불빛들이 반짝였다. 내 인생도 그렇게 반짝였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입구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박철민이었다. 그는 한동안 가게 앞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나는 일부러 못 본 척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말했다. 어제 일 미안했다. 나는 팔을 묶으며 짧게 대답했다. 사과할 거면 말로 하지 마. 그가 눈을 들었다. 그럼 어떡해? 나는 고개를 들고 시장 입구를 가리켰다. 거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섰다.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 비가 내렸다.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문을 닫으려는데 다시 그가 왔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은 얼굴이었다. 그는 입을 열다 말고 다시 닫았다. 마치 말의 무게를 재는 사람처럼. 나는 조용히 물었다. 왜 왔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무릎을 꿇으라 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 내 앞에서만 하지 마. 나는 천막을 젖히고 바깥으로 나갔다. 비가 얼굴을 맞았다. 시장 입구엔 네온사인이 번지고 젖은 바닥에 불빛이 흔들렸다. 사람들은 하나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가 뒤따라 나왔다. 우리는 천천히 입구로 걸어갔다. 비가 더 굵어졌다.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입구에 다다르자 근처 포장마차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시장 상인 몇 명도 우리를 바라봤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준비됐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그리고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젖은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작게 났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군가는 저 사람 은행장이었다던데라고 속삭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널 무시했던 시간들 내가 틀렸다. 나는 그 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다. 비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가슴 속에서 오래된 매듭이 하나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분노의 뿌리가 물에 젖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는 낮게 말했다. 일어나라.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빗물과 눈물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우리를 비켜갔다. 누군가는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는 손수건을 받아 쥐고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의 목소리에 체념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나도 몰랐다. 내가 이렇게까지 버틸 줄은.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는 불쑥 물었다.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천막 아래로 돌아왔다. 비는 여전히 시장의 지붕을 두드렸다. 그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여기 그동안 내가 부탁하려던 투자 자료야. 가져가. 나는 손사래를 쳤다. 필요 없다. 너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일자리다.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무슨 소리야? 나는 계산대 밑에서 새 플라스틱 장갑 한 묶음을 꺼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쥐어줬다. 내일 새벽 4시 여기로 와라. 왜? 가락시장 같이 가자. 나한테 일 시키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손에 다시 냄새를 묻혀야 한다. 그는 말없이 장갑을 바라봤다. 한동안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천막 안에 오래 맴돌았다. 나는 계산대를 정리하며 말했다. 내일 늦으면 안 된다. 가락시장은 자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 그는 짧게 웃었다. 너답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그랬지. 시장 냄새는 언제 빼냐고. 나는 장갑을 끼워주듯 그의 손을 가볍게 쳤다. 이젠 내가 그 냄새를 배우는 거야. 다음 날 새벽 하늘은 검푸른색이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핥히었다. 그가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잠은 잤냐? 한숨도 못 잤다. 나는 트럭 문을 열며 말했다. 괜찮다. 오늘부터는 서서 자도 깰 거니까. 그가 피식 웃었다. 우리는 엔진을 걸고 길 위로 나갔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가로등만 드문 불빛을 토해냈다. 가락시장은 언제나처럼 깨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뒤엉켰다. 호객 소리와 지게 끄는 소리가 한데 섞였다. 나는 그를 대목 중앙으로 데려갔다. 여기선 눈으로만 배우면 안 된다. 손으로 배워야 한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했다. 나는 파브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건 신선하다. 색을 봐라. 뿌리 탄력과 수분. 그의 눈이 팔을 따라 움직였다. 나는 상인에게 물었다. 사장님, 오늘 건 얼마까지 됩니까? 가격을 흥정하는 동안 그는 뒤에서 조용히 메모를 했다. 낯선 세계에서 처음으로 학생이 된 얼굴이었다. 해가 떠오를 무렵 트럭은 신선한 채소로 가득 찼다. 그는 마지막 박스를 씻고 땀을 훔쳤다. 이 정도가 하루치야. 시작에 불과하지. 시장으로 돌아오자 손님들이 이미 줄을 서 있었다. 나는 검은 비닐에 팔을 재빨리 담아 건넸다. 오늘 건 특히 좋습니다. 국 끓이면 향이 남아요. 손님이 웃으며 돈을 건넸다. 옆에서 그는 어색한 손놀림으로 거스름 돈을 계산했다. 몇 번 틀리자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틀릴 수 있다. 다만 다음엔 틀리지 마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흔들리다가 조금씩 단단해졌다. 점심 무렵 잠깐의 여유가 왔다.
우리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김이 오른 냄새가 천막을 채웠다. 그는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졌냐? 나는 웃었다. 강해진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거다. 뭐에? 버텨야만 살 수 있는 일상에. 그가 한참을 말없이 라면을 먹었다. 라면 국물을 다 비우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다시 배워도 될까? 나는 장갑 한 켤레를 더 꺼냈다. 이미 시작했다. 그날 오후 그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박스를 옮기고 가격표를 쓰고 손님에게 인사했다. 어설펐지만 진심이 보였다. 그 진심이 손님들의 경계심을 풀었다. 어떤 노부부가 그를 보며 말했다. 저 친구 눈빛이 변했네. 나는 미소 지었다. 사람은 일할 때 가장 사람답다. 해가 기울 무렵 가게는 거의 비어 있었다. 그는 바닥을 닦으며 땀을 훔쳤다. 이 일이 생각보다 아름답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나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노을이 천막 위로 번졌다. 며칠이 또 흘렀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도착했다. 한 번도 늦지 않았다. 실수는 줄었고 손놀림은 빨라졌다. 시장 사람들도 그를 다르게 봤다. 요즘 함께 일하는 저 친구 성실하네. 나는 속으로만 고개를 끄덕였다. 보상은 말로 주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주는 거니까. 어느 새벽 물건을 고르던 그가 물었다. 좋은 물건은 왜 비싼데 더 잘 팔릴까? 나는 파뿌리를 손가락으로 튕기며 말했다. 신뢰가 가격을 이기니까.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팔을 상자에 곱게 눕혔다. 일요일 밤 가게 문을 닫을 때였다. 그가 조용히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첫 주 월급 아니 수업료. 봉투 속엔 얼마 되지 않는 현금이 들어 있었다. 나는 봉투를 다시 그의 손에 쥐어줬다. 이 시장에서 버틴 첫 주의 기념품이다. 내가 가져라. 그의 눈이 젖었다. 고맙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맙다면 내일도 4시에 와라. 그는 짧게 웃었다. 알겠다. 사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장에 비치는 내 얼굴이 낯설었다. 분노로 살아온 얼굴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끌고 있는 얼굴이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복수는 끝났다. 그러자 마음 한가운데 빈자리가 고요히 드러났다. 하지만 그 빈자리엔 바람이 아니라 온기가 들어왔다. 나는 알았다. 내가 이긴 건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몇 달이 더 지났다. 그는 이제 내 옆에서 당당히 손님을 맞는다. 실수는 거의 없다. 웃음도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나도 작은 카트를 하나 사볼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다만 조건이 있다. 그가 웃었다. 또 무릎이냐. 나는 손을 내저었다. 이번엔 고개를 들고 해라. 그가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설명했다. 무릎으로 사는 법은 끝났고 이제는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사는 법을 시작해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래 묵은 그림자처럼 미소가 번졌다. 시장 골목에 바람이 불었다. 파향이 스며들고 웃음소리가 번졌다. 어느새 내 가게 간판 아래 작은 글씨가 붙었다. 사람은 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문구를 본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다시 태어났다. 나는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내 냄새도 났다. 어떤 냄새? 살아있는 냄새. 가끔 누군가 내게 묻는다. 그래서 복수는 시원했나요? 나는 조금 생각하다가 대답한다. 응, 그런데 더 시원한 게 있다. 뭔데요? 냄새가 바뀌는 순간. 그들이 고개를 갸웃하면 나는 팔을 한 단 들어 보여준다. 이 냄새, 너희에겐 파 냄새지만 내게는 사람 냄새야.
사람들이 웃고 시장이 또 하루를 넘어간다. 나는 내 자리에서 내 냄새로 살아간다. 어느 저녁 철민이 마지막 계산을 마치고 불을 끄며 말했다. 내일 새벽엔 내가 앞장서서 물건 보러 갈게.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너의 시작이다. 그는 문을 닫으며 짧게 고개를 숙였다. 문 밖으로 나가자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 처음 시장에 섰던 내 20살이 떠올랐다. 그리고 오늘의 내가 같은 냄새 속에 서 있었다. 나는 웃었다. 끝과 시작은 늘 같은 자리에서 만난다.